이 세션은 먼저 그 누리협동조합, 그다음에 갈거리협동조합 사례를 들었는데요. 원주의 그 누리협동조합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수급자들이 주체가 돼서 만든 일종의 신용협동조합이고, 그다음에 갈거리협동조합은 노숙인들이 주체가 되는 그래서 주로 출자와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만 그 금융기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인재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울 성동구의 금호 횡단 하왕 지역 그 지역 주민운동인데, 이 지역은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로 이제 철거되면서 갈 곳을 잃게 된 철거민들이 가이드 시설에서 집단 이주를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산 공동체와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온 과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협동하는 인간과, 그 다음에 특히 이 지역은 교육과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너무 좀 자주 모인다, 이렇게 이제 불만들이 터져나올 정도로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가나안 근로복지관의 경우는 그 성남에 있는 그 지적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지적 장애인들이 그 프린터의 프린터의 토너를 이제 재사용하는, 재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것을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한 생산 활동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 자립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의료상협연대 저희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이제 보건의료 문제에 나서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접근 방법이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순서에서는 제가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의 소위 이 대한경제, 그 협동사회 경제의 대표 형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 나서서 주도하는 형태. 아까 이제 김기대 소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협동조합이 초창기에 그러했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 역시 그보다 훨씬 이제 뭐 좋은 의도로 시작됐습니다만, 2006년도에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많이 풀리면서 사회적 기업이 이제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런 법과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마치 그러한 대한경제 조직들이 생기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중요한 것은 법 제도 이전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어떤 무리의 사람들, 주민들, 그들이 느끼는 필요성, 그들이 느끼는 그 충족되지 않은 욕구, 불편함, 또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이러한 대한경제 조직의 출발이고 시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여기 그 사례 발표에서 등장하는 수급자나 노숙인, 철거민, 지적장애인, 특히 농촌의 저소득 주민, 이런 분들이 느끼는 그 박탈된 필요의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또한 이제 자본주의는 그들을 잘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협동하는 공동체 방식의 조직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그 협동사회 경제가 일반 그 시장 경제와 구별되는 점을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먼저 얘기되는 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 같습니다. 사회 자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구성하고 형성하느냐가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만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의 관계, 또 이 관계로부터 나오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데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아무리 어떤 법적 지원이 많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이 축적돼야 생겨나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고 교류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앞에 여러 사례들에서 보듯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지향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획가의 노력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으로는 예를 들면 원주 시협의 예에서 실제로 그런 노숙인이나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대출을 해줄 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이제 대손이 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뛰어먹고 안 감든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위험성은 없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셨는데, 물론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럴수록 조합원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할 때 그것이 오히려 그런 위험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예로서 신용협담조합의 경우도 만약 그런 이제 대손 상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신협의 운영 자체를 주민들과 보다 가깝게 주민들과 밀착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조합원 한 사람에 대한 정보와 최근 근황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그런 대손을 줄일 수 있는 길이고,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이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런 공동체적 관계를 긴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떤 재무적 성과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따라서 특히 사람 중심의 경제 또는 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경제적 성과 면에서 언제나 취약하다, 또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상.